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7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는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코스닥은 그래도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가 움직임을 주면서 오히려 강세를 좀 보인 것 같습니다. 2차전지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대한민국 주시장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지 참 대단할 뿐입니다. 네, 다우 산업지수 나스닥 조정 받고 지금 홍콩도 조금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중 관계가 좀 계속 삐그덕거리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원만하게 잘 지내는 듯 하다가도 또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우리는 아예 뭐 방문하거나 뭐 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둘 사이는 뭔가 방문도 하고 우리 남북 관계처럼 막 이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왔다 갔다는 했는데 성과가 없고. 네. 지금 계속 좀 안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한중 관계가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시장은 또 시장 나름대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계속 트렌드가 유지되면서 2차전지주만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완전히 다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신저가 행진이 계속 이어지는 종목들이 또 실비하고 있고요.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리포트가 나와서 오늘 좀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대로 네이버가 좀 선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 며칠 바닥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 보시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지금 다른 종목 신저가 나오는데 카카오도 완전히 막 엄청난 폭락의 흐름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보고서가 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 얘기를 한 40분 정도 했는데 방송 끝나고 영상 올리고 나서 딱 보니까 이제 음질이 좀 이상해져 있더라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40분 동안 한 얘기가 아까워서 좀 지켜보려고 하다가 뭐 댓글에 너무 좀 위험천만한 수위의 내용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아쉽지만 삭제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예, 어쨌든 뭐 그것 때문도 있고 어쨌든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지금 이창영 애널리스트가 유한타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네요.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2조 4,500억 괜찮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8%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코멘트가 좀 구립니다. 시장 기대치 부합 전망.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좀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이제 늘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놀라울 수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리포트 나왔거든요. 실적 잠정치 나왔는데 기대 이상이랍니다. 예상치보다 좋았답니다. 예. 근데 지금 삼성전자 17년 만에 10몇 년 만에 최저 실적이거든요. 그럼 후려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작년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 나올 거라고 예상한 애널리스트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올 초에도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예상했던 애널리스트가 없거든요. 근데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기업들 뭐 웬만한 그냥 중소기업들 뭐 중견 기업들은 후려칩니다. 예. 어닝 쇼크 뭐 충격적이다 뭐 이런데 외국인들이 한 17조 정도 사버리니까 애널리스트들도 보는 뷰가 이제 바닥치고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거의 이런 내용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아무리 우리가 뭐 에너쇼크 뭐 매수가 목표가 하에 해야 되는데 오히려 목표가 더 올려버리죠. 8만원 9만원 더 잡아버립니다. 예, 실적 쇼크 나왔는데 이제 바닥이랍니다. 3분기 무조건 좋아진다는 어떤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나라 보고서가 좀 뭔가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다. 예. 이것도 조금 뭐 기대치 부합 말고 좀 좋은 말 써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검색 점유율 하락 우려와 무관하게 비즈니스 커리수 견조, 매출 견조, 2분기 광고 정수기, 전분기 대비 광고 커머스 매출 증가 예상, 퍼시마크, 라이브 커머스 거래액 1조 원 수준, 일본 라인
망가 거래액 증가, 스노우 AI 필터 매출 증가, 뭐 좀 전반 긍정적인, 긍정적 뭐 이런 좀 약간 좋은 얘기를 쓸 수 있는데 그렇죠. 하반기 퍼시마크 거래액 이제 계속 증가, 커머스, 라이브 스토어 뭐 일단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 있는 개선 기대.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 클로버 X 이제 대화형 AI 서비스 출시. 요걸 좀 저도 한 7월 이제 2분기나 이제 뭐 하면서 뭔가 주가 모멘텀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지금 나스닥 종목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종목들이 지금 망가져 있지.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러면 좀 기술적으로 반등도 줄 뻔도 한데 이제 못 하는 거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AI에 대한 경쟁력 약화, 뭐 플랫폼 기업 대비 주가 약세 보였지만 하반기 실적 개선, AI 경쟁력 우려 불식으로 주가는 상반기 아웃퍼폼 할 것으로 일단 기대된다. 그러니까 일단 보고서는 앞으로는 좀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조금 높다. 네. 그 다음에 해외 사업 투자로 뭐 저쪽 하면서 하반기에는 주가 회복이 좀 기대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다행인 거죠. 뭐 이제 PR 이렇게 밸류에이션은 좀 높은 게 사실입니다. 29, 1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뭐 제조업이나 이런 걸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위통주 뭐 PR 5배 뭐 은행주 PR 5배인데도 맨날 주가 신저가거든요. 주식 시장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외국인들이 사면 좋은 회사, 외국인이 팔면 나쁜 회사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카카오도 또 보겠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제 애널리스트가 지금 SM 연결 이제 포함했을 때 1,400억 영업이익. 그럼 빼고 마이너스 32. 조금 실적이 안 좋긴 하죠. 네이버에 비하면 매출도 뭔가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우려를 많이 했고 주가가 네이버에 비해서 좀 많이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네. 광고 성수기 효과도 경기 둔화로 예년만큼 크지 않고 알림톡 뭐 견조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뭐 좀 괜찮지만 좀 실적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는 이제 상반기 실적 둔화, 성장 둔화 우려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이제 약세를 보였고 앞으로 이제 헬스케어, SM 합병 이후 장기 비전, 그다음에 대화형 AI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뭔가 좀 트렌드가 좀 바뀌면 AI 쪽에 어떤 흐름이 좋아지면 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얘네들의 생각인 거고요. 예,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얘네들이 펀딩을 자금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사야 되고 외국인 기관이 사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이 이제 쫙 사면서 12만 주 사면서 기관도 사면서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았어. 이런 보고서가 들어오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 AI도 앞으로 좀 괜찮아질 것 같아. 일단 사자. 사니까 4% 8% 이제 4.8%나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준다는 거거든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사냐 마냐. 예,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안타깝지만 뭐 주식을 단타로 팔든 어떻게 하든 뭐 손절을 하든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카카오도 어제 동시에 좀 돈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가 오늘 나왔는데 어제 이미 주식을 이제 좀 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들이 미리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좀 접했을 수도 있겠죠. 예. 뭐 꼭 이 보고서를 떠나서라도 다른 쪽에서 뭐 소스가 2분기 좀 괜찮은 것 같아. 1, 2, 3, 4, 5, 6 끝나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근데 주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좀 산 게 아닌가. 그럼 오늘도 외국인이 수매도가 좀 세게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주시장 대비해서도 뭐 괜찮게 나왔고 그다음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좀 매수를 해줬고 이런 흐름입니다. 이제 공매도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네이버도 보면 공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막 비중이 실려서 좀 공매도가 나오는 것 같지 않고요. 카카오도 막 과거에 뭐 지금 높은 가격대에서 막 비중이 실려서 나오는 것 같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공매도 잔고 비중인데 이제 요거에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크게 지금 공매도 잔고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지금 나오곤 있는데 그 공매도가 뭐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왜 이렇게 공매도를 치냐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약간 통정성 공매도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실적으로 뭐 오늘 공매도 치고 내일 쇼커버 들어가고 내일 또 쇼커버 들어갔던 신한 쪽에서는 또 다음날 공매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멜린치에서 또 쇼커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중을 높게 가져가지는 않는 거죠. 그럼 단기적으로 계속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단타를 공매도로 인해서 단타가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쇼커버 하면서 아니면 내일 뭐 한 2, 3일 내에 또 팔았던 걸 다 걷어들이면서 계속 공매도꾼들이 이제 돈을 벌어가면서 비중을 실지 않는 선상에서 만약에 비중 실었다가 갑자기 주시장이 뭐 턴어라운드 한다거나 뭐 주가가 급등해버리면 이제 쇼키즈가 걸려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또 바라지 않고 쉽게 말하면 공매도 단타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보면 뭐 카카오나 네이버는 그렇게 공매도 상위에 있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으로 카카오 보겠습니다. 공매도 누적 잔고 1.3%. 그러니까 이게 실적으로 한 달 동안 공매도 거래된 금액 대비했을 때 지금 카카오가 거의 공매도 거래량이 630만 주죠. 근데 그럼 630만 주가 그냥 공매도가 계속 처진 상태에서 있느냐? 그건 아닌 거죠. 예, 잔고 금액 자체 보시면 공매도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게 그동안 누적된 건데 실적으로 지금 4월 달에 보시면 뭐 공매도 잔고 수량이 500만 주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600만 주니까 뭐 100만 주도 공매도가 안 나왔는데 여기는 실적으로 600만 주가 한 달 동안 공매도가 거래된 것처럼 엄청난 거래량이 좀 나온 것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으로 움직임이 꼭 정확하게 얘네들이 지금 계속 공매도를 매일같이 치는 게 매일같이 공매도가 신규로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 거죠. 신용으로 우리가 주식 사는데 내가 지금 10억 있는데 신용으로 10억씩 사고 10억 사고 내일 팔고 10억 사고 내일 팔고 이렇게 했을 때 10억을 신용 100억을 거래했는데 100억이 내가 있어서 100억치 신용으로 더 산 건 아니라는 거죠. 주식을 그만큼 보유한 건 아니죠. 공매도도 마찬가지. 내가 주식이 이제 대차 받아가지고 주식을 계속 공매도를 쳐서 내가 대차해놓은 공매도 쳐놓은 잔고가 100만 주가 있는 건 아닌 상태죠. 그러니까 10만 주 가지고 계속 팔고 수익 실현하고 팔고 수익 실현하고 팔고 실현 매매를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 근데 이제 잔고는 이렇게 뭐 나오고 그리고 공매도는 뭐 무차입 네이키드 숏셀링도 계속 나올 수 있고 실적으로 자기네들이 차입도 안 하고 공매도 치는 것도 물량도 있을 거고 그냥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냥 뭐 가지고 장난을 치겠죠. 예. 그러면서 호가를 계속 유린할 겁니다. 뭐 이 호가가 이 호가고 신한투자나 뭐 지금 JP 모간이나 모간 스탠리나 뭐 골드만삭스나 멜린치 계속 가지고 놀면서 국내 주식시장 뭐 좀 보시면 여기 모간 스탠리, JP 모간 뭐 가지고 놀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통정을 하는 거죠. 사고 팔고 하면서 호가를 이제 마음대로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호가를 이제 계속 보여주는 거죠. 예. 호가를 보여준다. 예. 그러면서 이제 원래 디자인된 어떤 자기네들만의 어떤 스토리, 계획, 내러티브 전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계속 이제 전략적으로 호가도 차트도 보여주면서 이슈도 만들어가고 뉴스도 만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핸들링을 계속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최근 며칠 움직임을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제 241도 이제 밀집이 돼서 이제 한번 치고 나갈 때가 됐는데 한번 툭 떨어질 수도 있겠다 했는데 좀 툭 떨어진 것 같고 네이버는 카카오도 여기서 이제 이제 완전 밀집되고 이평선이 이제 모여고 241, 120일 정배열 돌아서기 전에 한 번 더 좀 흔드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셀트리온 쪽도 그랬었고요. 항상 조정을 크게 받았던 종목들이 막바지에 가서 한번 세게 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중소형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과거 뭐 10년, 20년 전부터 기술적인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번 움직임이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았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걸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나오네요. 여기서는 바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기. 가격 차트 거꾸로 보기. 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뭐 JYP든 지금 2차 전지주들은 보면 이제 급등한 상태에서 불꽃을 쏘아 올리듯이 막 폭등을 할 때 보면 주가가 신고가 내면서 쫙쫙 뻗어나가는 이평선에 이격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되고요.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 네이버도 또 이제 오버슈팅 하듯이 언더슈팅을 하는 그런 차트가 좀 나올 수도 있다. 보시면 오씨 JYP가 이렇게 보니까 폭락한 주식 같잖아요. 그렇죠? 이평선 역배열돼서 완전히 이런 주식을 어떻게 사지 그렇게 들잖아요. 이런 주식 보통 안 사잖아요. 그렇죠? 툼에 나오듯이. 근데 JYP인데 이걸 또 뒤집어 보면 엄청나게 예뻐 보이는 어떤 천국의 계단 주식 같이 보이고 천국의 뭐 지옥의 계단 같은 주식으로 또 반대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관 투자자들도 다 이제 감안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다. 외국인이 사는데 진짜 사는 것 같이 보여주면서도 수량을 줄여 나가는 걸 수 있고, 통정 매매, 임의 매매, 일정 매매, 뭐 그다음에 자전거래 이런 것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활용해서 회사를 예쁘게 보이고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분산하고.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카오 살 때는 얼마나 좋은 회사였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손절하려고 보니까 너무 안 좋은 회사고 이제 다시는 주식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더 나쁜 기사가 나오고, 뭐 어제도 카카오 카카오페이였나요? 뭐 갑자기 뭐 압수수색 나오고, 여씨 이제 다시는 주식 안 해야지 생각이 들게끔 하는 기사들이 막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정신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들기 위함이다. 네, 주식을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게끔 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행동들이다. 공매도 통정, 공매도, 그 다음에 장중 호가창 흐름, 그 다음에 악재 기사, 그 다음에 뭐 외국인 순매도 비율,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보면 더 이상 주식을 안 하고 싶고 더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싶지 않게끔 하는 그런 모든 행동이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경기 침체라든지 뭐 금융위기가 와버리면 이제 마지막 껍질까지 싹 벗겨내는 거가 되는 거죠. 지금도 계속 껍질을 벗겨내고 있는데 조금씩 벗겨내고 있으니까 너무 아픈 거죠. 매일같이 너무 힘들고 막 우울증 걸릴 것 같고 막 도무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정도로 힘들게 하는 게 지금 이제 형태인데,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난도질을 해버리겠죠. 만약에 이제 투매가 나오면 이제 그런 장면이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면 너무 이제 좀 잔혹하긴 하지만 실적으로 코로나 때나 뭐 리만 사태 때나 뭐 트윈타워 붕괴 때나 IMF 때나 완벽하게 이제 뭐 하한가 나오고 막 사이드카 걸리고 뭐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진짜 진바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이러다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막 괴롭히고 아유 이제 그래도 참고 그래 한번 버텨보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했는데 멘탈이 완전히 나가는 그런 시장이 한번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다 뭐 주식시장 좋아질 거다, 앞으로 하반기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힘든 마음을 다 수술을 잡고 정신 관리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초강력 펀치가 한 방이 남아 있는, 그걸 딱 맞아버리면 이제 다 두 손 두 발 됐고 완전 넉다운돼서 케어패 당하고 집에 가는 거죠. 그만큼 주식시장이 엄청 무섭고 힘든 곳입니다. 그게 이제 또 남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생각만 해도 너무 또 무섭고요. 그래서 미리 나 팔아놓고 그러면 현금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그 케어 펀치 주먹 오는 날 남들 다 케어 됐을 때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한 1000명 중에 1명?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그렇죠? 그 돈을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저 그냥 계속 주식과 함께 이렇게 개똥밭에서 막 뒹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주말입니다. 늘 얘기 드리지만 주말은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이제 괴롭혔던 네이버 카카오 주식은 저기 멀리 감옥 같은 데다가 이제 귀향을 보내놓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 이런 마음 밖에 비록 햇빛이 뜨겁지만 야외로 나가셔서 땀을 흘리면서 운동도 하시고 심장도 쿵쿵 뛰는 소리도 들으시고 너무 지쳐서 밤에 기절해서 잠이 올 정도로
그렇게 활동적인 무엇인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러면서 뭐 아드레날린도 분비되고, 도파민도 나오고, 엔돌핀도 나오고, 뭐 세로토닌도 나오고, 뭐 나올 게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내가 뭐 주식 망가져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주식 우울증, 스톡 블루, 그 다음에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는 거죠. 내 삶에서 뭐 주식 안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잘 살고 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는 그런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 예, 반드시.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힘들지만 꼭 이번 주말은 숨이 차는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한번 운동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내가 지금까지 뭔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많이 잊혀지는 그런 어떤 짜릿함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좀 그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루시아의 마음 챙김의 시를 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운동은 육체적인 활동이고요. 이제 정신적인 또 활동이 필요하겠죠. 예, 정신적으로 뭔가 내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녹슨 빛깔 이파리의 알펜로즈. 꽃이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핀다.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핀다. 예, 자갈 비탈에서도 돌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꽃 피어 있는, 꽃이 만개에 있는 벚꽃을 항상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아름다운 벚꽃은 화무시비롱 열흘이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막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름다울 때 대부분 그 주식을 삽니다. 근데 실적으로 정말 노련한 투자자들은 자갈 비탈 돌틈에 있는 아무도 보지 않는 꽃피지 않은 그런 넝마 같은 보잘것없는 주식들을 사놓고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꽃이 피면 이제 돈을 버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자갈 비탈에 있는 돌틈에 있는 그 식물을 꽃이 피는지 안 피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얘는 꽃이 피겠구나. 그 주식 사놨다고 기다리다 보면 어떤 눈길이 닿지 않아도,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이 사지 않아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주식은 꽃이 피어버립니다. 네. 얼마 전에 하나 피었죠. DS 트릴리언.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냥 한 송이 필 줄 알았는데 한 100만 송이 피어버렸습니다. 그게 주식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치고 지쳐서 이 꽃은 안 피는 꽃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딱 10% 수익 내고 그래도 한 송이라도 건지자 라고 생각했는데 100만 송이 핀 거죠. 100만 송이 장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식을 했으니까 행복해지는 그 길에 일단 주식이 없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주식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대명제 속에서 다른 일로 행복을 찾으시고 주식을 잠시 귀양 보내시고 나중에 내가 이제 행복해진 다음에 귀양 살았다가 3년, 4년, 5년 뒤에 돌아왔는데 얘가 보배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우, 훌륭해졌는데 하고 그러면 나는 더 행복해지고 더 훌륭한데 주식까지 보너스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삶의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